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조태수 캐프테인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덥죠? 오늘 날씨 정말 덥고 또 오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더운데 저는 오늘 강남에서 왔거든요. 또 오늘 교육 운영이 있다고 해서 정장을 입고 오다 보니까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처럼 강남에서 왔는데 나는 어디서 왔다 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보다 혹시 더 멀리서 오신 분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강북이라던가 강동, 강서에서 왔습니다. 강서에서 오셨군요. 맞습니다. 또 어디서 왔죠? 아, 강서에서 오셨군요. 또 여기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뭐 강동이든 뭐 경기도든 다양한 곳에서 다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각색으로 다 다양한 곳에서 오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업에 관련이 있고 오늘 안전교육을 들으러 왔다는 거겠죠. 오늘 교육 주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행업 종사자 대상 여행을 지키는 프로의 기술 오늘 교육이 진행되고 또 오늘 저는 오늘 교육 진행의 운영을 도와드릴 커넥트별의 박종은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교육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사항 드리고 바로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전다혜 강사님이 오늘 교육을 준비해 주시고 현재 외식관광연구소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이론으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행업 이해 및 여행 안전의 기본 그리고 위기 상황 파악 및 대응 및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 세션 실습으로 VR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위기 상황의 대처 실습을 배우게 됩니다. 총 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80분, 중간에 쉬는 시간은 20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한 안내사항 3가지 알려드리고 교육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오시면서 엘리베이터 왼쪽과 오른쪽에 남자, 여자 화장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건물은 금연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 외부로 나가셔서 흡연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 끝나고 집중 너무 잘하셔서 바로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3가지를 꼭 챙겨야 됩니다. 첫 번째, 만족도 조사. 두 번째, 수료증. 세 번째, 기념품. 이렇게 3가지를 꼭 챙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가실 때는 꼭 까먹으시더라고요. 제가 끝에도 한 번 더 고지할 테니까 꼭 지금 한 번쯤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서라고 오늘 교육을 이끌어주실 전다혜 강사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다시 인사드리고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여행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서 같은 저도 이제 종사업에도 있어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 많고 설레임과 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좀 나름 또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실습이 있으니까 같이 잘 참여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우리 혹시 교재 다 받으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또 이제 저희 우리 프로님께서 이제 부자가 3가지 딱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오늘도 분위기 봐서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저 깜짝 이벤트 저 나름대로의 그런 게 혹시 제가 생각을 해보고 따로 추첨을 해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 열심히 들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먼저 가이드북 그쵸?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목차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굉장히 많이 배도가 되고 있죠. 그만큼 제가 안전교육을 제가 이런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 서비스업 다니다 보면 정말 집중 있게 진지하게 정말 막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사건 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을 하시자고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행 상품 기획 단계라는 제목 아래 제가 안전 상태 점검이라고 이제 그 페이지를 하나 넣어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행 상품 판매 단계라고 해서 법률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안전 정보나 또 그리고 안전 여행을 위해 여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안전 정보, 그리고 이제 운영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 그렇죠? 이렇게도 이제 준비를 했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재난별 이제 행동 요령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죠? 자연재난 행동이나 사회재난, 그죠? 그리고 질병, 그리고 감염병 행동 요령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 처치 및 구호 장비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은 긴데요.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VR 통해서 이따가 실습을 하실 건데 요거는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그리고 기구 및 장비 사용법인데 이론이니까 편안하게 이것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안전상태 점검, 그렇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끝단 쪽에 페이지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제가 여기 좀 일찍 도착했거든요. 먼저 오신 분들께 여쭤봤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여행사, 그죠? 여행업 쪽에 종사하시는 이제 분들이실 텐데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거, 그죠? 날씨가 아까 덥죠? 하면서 우리 협회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덥다 보니까 물놀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가게 돼요, 그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해양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죠? 워터파크라든지 뭐 스킨스쿠버, 뭐 스노클링, 뭐 그죠? 뭐 보트, 제트스키 다양하게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 빈도가 아무래도 가장 높다. 해마다 빠지지 않는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물놀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과연 예방할 수 없을까? 제가 어제도 이제 관광지 쪽에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갔더니 해양 쪽에 이렇게 스포츠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염려가 되는 게 그 많은 인파객이 바나나 보트라든지 확 다니고 막 물놀이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건이 났어.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닐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안전 요원은 1대1로 전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정적인 인원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응급을 조치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빈도가 높은 유형은 이제 알고 가셔야지만이 대응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해양 스포츠 활동, 그리고 두 번째가 차량 교통사고예요. 그죠? 우리 그 여행 상품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버스라든지 또 워킹으로 다니는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보실 텐데 이 차량 사고 항상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꼭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사전에 한번 정기 점검은 꼭 필요하다.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해마다 해왔고 분기별로 이 상품을 해왔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거는 괜찮았고 일전에 뭐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해마다, 그죠? 이번에 그 장가게 있잖아요. 장가게 완전 폭우 오신 거 아시죠? 물바다 돼가지고 그냥 잠겨버렸어요. 근데 장가게는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저렴한 가격에 그냥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라 5060 분들이 많이 가시는 여행 상품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대응을 어떻게 좀 하느냐가 또 관건인데 인재사고라든지 인명사고라든지 상해가 일어나면 그것은 오롯이 여행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든지 직원들 결국은 다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사각지형이라든지 많이 다니는 거, 특히 동남아는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그죠 막 그냥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저도 동남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태국은 특히 베트남 비롯해서 그렇죠. 뭐 그리고 막 필리핀 오토바이 뭐 뽁뽁이 뭐 그냥 버스 뭐 사정없이 다닙니다. 그 여행 자유시간 줬다가 그분들 만약에 주의사항을 의무를 안 했어 나가서 사고가 났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안내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또 크게 달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죠? 꼭 확인을 해주시고 어디는 위험하다 이런 걸 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관련 사고, 공교롭게 이 음식물 관련 사고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을 때 특히나 여름, 그렇죠? 그리고 또 겨울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뭐 굴 같은 거, 해산물 같은 거 물론이지만 여름에 가장 많이 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물 관련 사고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냥 한번 정답을 아시는 거 그냥 편안하게 손 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지. 자, 야채랑 생선 둘 중에 뭐가 좀 더 식중독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채요? 생선. 생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한 번은 답이 나오시겠죠, 그렇죠? 이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이제 또 외식 쪽으로도 공부를 하잖아요, 관광에서는. 야채, 김밥 있잖아요, 드시지 말라 하잖아요. 여름에 샌드위치. 그게 뭐냐면 빵이라든지 각종 뭐 햄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뭐 샐러드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야채라고 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제가 다 기억할게요. 제가 성함에 보통 원래 적으면서 이렇게 외우는데 이건 제가 기억할게요. 우리가 시금치들. 우리 대표님은 그 참여 점수 제가 이렇게 우선 들어주셨으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앞에서 딱 이렇게 화면으로 딱 이렇게 보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관련 사고가 뭐냐면요,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제가 또 가보니까 뭐 망고도 주시고 야채도 주시고 하는데 버스에서 너무 뜨겁죠, 지금 온도가. 안에 넣어놓거나 계속 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실 때 항상 야채라든지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는 미리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약을 꼭, 의외로 비상약이 없다고 해요. 뭐가 있나요? 배가 아파서 근처에서 현지에서, 그쵸, 막 언어도 안 통하고 병원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데 이 비상약 같은 거는 꼭 좀 챙겨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이거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일어난 그 사고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추락 침몰 사고입니다. 저도 이제 여행 출장 업무 때문에 제주도도 가고 외국으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죠.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전대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고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너무 중요한데 이 대형 사고가 보시게 되면은 사망 그리고 중상, 그죠? 이거는 비행기라든지 침몰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이 대응 자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전교육을 할 때 딱 그거예요. 갑자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갑자기 뭐가 와서, 갑자기란 단어를 써요. 갑자기는, 그죠? 뭐 예측할 수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를 대비해서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대형 인명 피해라든지 우리가 바로바로 액션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기기라든지, 그게 만약에 없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에 그것도 한쪽이 만약에 기기가 안 돼,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 어떻게 바로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그죠? 예방이라든지 혹은 뭐 기계를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번 기기를 더 뗄 수 있는 게 있다든지, 뭔가 이런 다른 차원의 예방을 꼭 갖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꼭 미리 한 번 더 기기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은 배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 같은 것도 작동이 안 되거나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러 사건도 사고 빈도가 높은데요. 지금 보셨죠? 뉴스 기사 보셨죠? 태국의 방콕, 그렇죠? 그리고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이제 막 교전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속칭말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세 글자 아시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막 튈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곳으로 가거나 해서 보시게 되면은 안내원, 다시 말하면 가이드, 인솔자 분들은 가급적 안전 전문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죠? 테러 지침 등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여행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일로 오세요, 절로 가세요,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지역은 여행경보 단계에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지역은 안 가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가시다 보면은
이쪽이랑 경계선을 지나가는 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딱 그 지역 자체에 가면 뭔가 좀 이거는 위험하고 우리가 감수를 하고 가야 돼 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사전에 말씀을 주시고 우회를 해서 간다라든지 이런 거는 좀 그때 유연성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상품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 번 다니잖아요.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험하다거나 분명 아닌데 갔다가 사고가 난 제 친구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기는 하지만 그때 상황이 만약에 위험해, 뭔가 좀 위험하다 하면은 좀 그거는 살짝 그죠. 그러니까 가기는 가더라도 우회를 하시거나 이런 좀 그 유연성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자연재해이긴 한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진이랑 산사태나 아까 말씀드린 장가래, 홍수 이런 거 오는 건데 미리 그 날씨 예보라든지 그런 그 자연재해가 빈도별 자연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가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제주도 최근에 많이 여행을 가시는데 주차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폭염 또는 갑자기 그죠 우리가 호우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관광상품 판매할 때도 막 쇼호스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떠나자, 우리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하시면서 대체로 뭐를 한다라는 걸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런 게 상품 같은 거 할 때 대응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기타 여행 상품 기획 단계에서 점검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5페이지거든요. 제가 중간에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갈 테니까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속. 그 쇼핑 관련 상품 중에 식음 또는 그죠 섭취하는 식품, 약품 등의 안정성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해당 국가의 치안 현황,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행 이제 일정 동안에서 야생동물의 활성 상태 파악인데 저는 태국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주변에 개가 거기 신성시대에서 막 누워 있어요. 근데 제 아시는 분이 태국 갔다 개물림 사고를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행 갔다가 개물림 사고를 당했어요. 누워 있다가 불명이 많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야밤에 이제 자유 시간을 좀 주잖아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갔다가 물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방금 좀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 병원 그냥 네. 그러면은 그거는 고객 잘못으로 가는 건가요? 그냥 만약에 당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네. 고객이 그냥 우리가 정해진 커리큘럼 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우선은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커버를 해주신다. 네. 그래서 지금 법이 되게 무서운데. 근데 그게 왜냐하면 판사들이 네. 여행사한테 포괄적인 책임을 씌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네. 가이드가 네. 개조심하라고 얘기 안 했으면 여행사가 또 물어내야 돼. 저는 바로 이거. 포괄적인 책임이에요. 같이 지금 들으셨잖아요. 네. 안내를 해주실 때, 네. 자, 이 지역 보면 개가 옆에 곳곳에 누워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요. 말 한마디요. 자, 다니실 때, 밤에 다니실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시 이후로 나오지 마시고,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자, 괜히 나오셨다가 개물림 당하면 저희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고지를 한 거랑, 네, 그렇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자유시간입니다. 자, 내일 호텔 앞에서 7시 반까지 모이실게요. 자, 편하게 쉬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밤에 뭐 좀 먹을까 출출한데 하고 나왔다가 당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시라고. 근데 고객이 여행자 보험 외에 그쵸.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요. 민사소송. 예, 그걸로 해서. 네. 고지 안 했다 그러죠. 맞아요. 그 가기 전이니까 우리는 네. 어쨌든 여행사에서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법률로 가는 건데 말씀을 해주셨냐 안 해주셨냐가 네, 그렇죠.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를 해달라 이거예요. 가이드한테 안내를 해줘라. 여기는 뭐가 위험하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 간의 갈등 및 오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기본 생활 문화 지식. 네, 이거 다 안내주거든요. 손가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절대 V자 제스처는 여기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 동그라미 제스처는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절대 안 돼요. 이 가리키는 거 안 돼요.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교육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냥 알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갈등 나서 책임지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법률인데 안전정보인데요.
해외 안전 지킴이 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국가 지역별 경보 단계 및 안전 정보는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긴급 연락처, 가로하고 공공기관 및 현지기관, 다시 말하면 대사관, 영사관, 의료기관. 그래서 그 주황색깔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영사 콜센터 번호 이것도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해외 안전 여행 앱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 말고 해외로도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렇죠. 해외 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 안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국가 지역별 저는 이거 꼭 확인하고 갑니다. 꼭 확인하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선 더더군다나 2번, 3번, 4번, 아니 5번 또 체크하고 해주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여행사 비상연락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사례로 대표님 갔는데 어떤 여행사요? 우리 이제 속칭 이제 여행사들이 많잖아요. 연계되어 있잖아요. 궁금해 죽겠는데 이게 막 모르시는 분들, 특히 패키지 가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내가 반절은 안전을 보장받고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 연락처를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02-1234-5678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 그 이후로 혹시 비상 연락망을 언제 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앱이 됐든 카톡이 됐든 그래도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딱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거기서도 좀 궁금한 거라든지 못 들었다, 나는 못 들었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도 좀 내부적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그런 연락 같은 거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을 이제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 자, 여기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주요 질병 정보, 그리고 치안 사항, 그리고 중요 사항을 여행자에게 안내해 주는 거. 저는 여행을 가면 그렇습니다, 대표님. 주변에 병원이 있나, 병원,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파마시, 약국, 요 3가지 체크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먹고 혹시라도 내가 다치면 바로 갈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너가 만약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약 꼭 챙기고 주사 맞을 수 있으면 맞고, 요거는 감안하고 꼭 알고 와야 돼라는 거를 미리 안전 의식과 협조 의지를 가이드 및 우리 안내원 그리고 우리 고객들에게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만성 질환은 이제 다른 건데. 요거는 솔직히 이런 분들은 좀 치료하고 여행도 좀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참가가 불가한 경우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좀 무리하게 권유하면 안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도난이나 날치기 갑자기 확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숙소에서 여권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옆에 매는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준비물에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명품 들고 막 이제 어디를 이렇게 펄렁펄렁 갔다가 브라질 같은 데서 남미 같은 데 이거 하잖아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가이드님들도 당한 상황에 닥치시면 경찰에 연락해봐, 폴리스에 연락해봐. 그냥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지 대응을 어떻게 쫓아가서 잡아주실 거예요? 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자고. 가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딱 담을 것만 담아보시고 그렇게 다니시자고 이렇게 안내를 또 그것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꼭 큰 가방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그렇죠. 자, 그리고 여행 목적지에서 지켜야 할 문화 규정 질서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말과 행동을 조심해 주시라 이런 거고요. 자, 12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종교, 왕실 이런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짧은 치마 있죠. 제가 갔더니 미국 분 같아요. 태국은 러시아, 요즘에 최근 들어 관광객이 거의 탑 10 안에 드는 국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그쪽에 친구 교환학생으로 제가 좀 다녀온 적이 있어서 갔거든요. 왕실을 가고 관광지를 갔는데 거기서 연예인병 걸린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막 시스루에다가 막 선글라스도 반짝반짝 하는 거에다가 막 네일아트 끼고 막 남자친구랑 하는데 이게 왕실을 들어갈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리는 걸 있어야 되는데 크롭탑이에요, 크롭탑. 바지를 입었어요. 거기 보면 왕실로 이렇게 둘러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러고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시선이 꽂히는 게 뭐야? 이 보이는 게 뭐야? 왕실을 신성시해야 되는데 저러고 혼자서 연예인병이 걸렸나? 야, 쟤 뭔 생각으로 저렇게 돌았지라는 건데 개의치 않고 다니시더라고. 자,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누군가가 그죠, 아니다 혹은 왜 저렇게 오냐라고 하고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말씀을 주셔야 되고, 언행이라든지 이 제스처를 정말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손 꼭 담고 있어요. 강의할 때 보면 이렇게 하고 저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손 이렇게 가리느라고 혼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사항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정보 숙지,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는 음식물.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길거리 음식 하다가 꼭 장이 예민해가지고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사 먹고는 싶은데 꼭 먹고 나서 뭔가 배 아픈데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전에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포장된 음식을 드시던가, 그냥 우리 다음 코스에 요거 가니까 이게 말린 거 내놓은 거 말고 포장된 거 그냥 사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맛있다고 하면 드셔보라고 해다가 팔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타인의 짐 운반 부탁은 거절하고 낯선 사람의 친절은 경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캐리어에게 끌고 가잖아요. 친절을 베푸는 줄 알았는데 아시죠? 뭔 다음 상황이지? 팁. 뭐하지? 맞아. 팁 요구해요. 끌어주고서는요 20바트 이래요. 20바트 100바트 20바트 내놓은 거예요. 20바트 이래요. 도와준 거 아니야? 어떤 분이 자기가 예뻐서 도와준 거 아니야? 그냥 돈 벌면 팁 받으려고 한 거예요. 돈 줬지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하우스키핑 아니면 제가 그냥 직접 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절, 권고. 그다음에 여권 기준품, 현금은 각별히 주의고 이 점은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항상 미니멀한 딱 가방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행 업무 안전 프로세스인데, 요게 보시게 되면은 주요 안전 사항에 관한 확인 및 이제 현장 안내거든요. 그래서 차량, 선박, 숙박, 음식점, 해양 스포츠, 산악, 도심, 그다음에 열악점. 요거는 혹시 사례 있으면 편안하게 제가 소통하면서 여쭤볼게요. 제 얘기만 하지 않고. 첫 번째로 이제 그죠? 지금 17페이지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